안녕하세요. GS입니다. 오늘 영상은 미국 주식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께서 댓글로 미국 투자 방법 관련 궁금합니다. 그리고 투자 노하우 부탁드려요. 그리고 미국 투자 이야기 강의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식을 거래를 할 때 저만의 약간 일기 같은 매매 일지를 작성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어떤 원칙 같은 거를 뭐 지켰다 이런 글을 쓰기 시작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 확신 트레이딩이 뭐냐 그리고 월급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들을 해서 어떻게 보면 재밌는 미국 주식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고 우선은 그런 거를 보여드려야 제 말에 논리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할 것 같아서 제가 거래했던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이 영상의 목적은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투자하고 종목을 선정을 하고 하는 이런 논리적인 생각의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엄청난 테크닉이라고 기대할 수도 있지만 뭐 테크닉이 뭐 알려줄까? 근데 세상에 그런 테크닉은 없어요. 다만 약간 투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미래를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를 사실 어떻게 예측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저만의 논리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했던 단기로 운영하고 있는 계좌인데요. 지금 보면 거래 일자가 2018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리고 실현 수익 했던 항목이에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래서 한 달 동안 제가 수익을 만들었던 거는 약간 17,000불 한국 돈으로 1,800만원 정도 수익을 만들었고요. 총 거래했던 금액은 약 한국 돈으로 40만불 400만불 그러니까 약 40억 정도 거래를 해서 이 정도 수익을 만들었고요. 제가 투자했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 아마존, 넷플릭스, 엔비디아, 테슬라, 트위터 이렇게 거래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단기 계좌다 보니까 제가 4989, 4989를 많이 했는데 운이 좋았던 거는 이제 투자에서 제일 기본적인 거는 잃지 않는 거래가 제일 중요한 거고 워런 버핏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잃지 않는 거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운이 좋게 제가 거래했던 것 중에 한 건의 거래도 실패한 게 없었어요. 단 한 건의 거래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약간 좀 특이한데 이때 같은 경우도 뭐 6월 5일날 사서 6월 6일날 팔았는데 뭐 800불 정도 벌었고요. 하루 정도. 큰 금액만 한번 볼게요. 그리고 6월 28일날 사서 6월 29일날 팔아서 뭐 약 290불 정도 벌었고요. 이거는 6월 5일날 사서 6월 6일날 팔았는데 960불 정도 벌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보면 6월 13일날 사서 6월 14일날 팔았는데 738불 정도 벌었고 그래서 보면 다들 이제 되게 단기적으로 거래를 운용했던 계좌였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말고도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보면 6월 12일날 사서 6월 12일 하루 만에 팔았는데 3,500불 정도 벌었고 결론적으로는 한 달 동안 열심히 해서 약 1,800만원 정도의 수익률을 만들었던 계좌예요.
그러면 저만의 어떤 뭐 투자 원칙이 이런 걸 보시고 궁금해 하다고 하시는데, 사실 근데 일단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단기적인 투자 패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제가 생각하는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고, 종목을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지를 한번 자신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투자를 기본적으로 하려는 거는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 말고도 또는 제2의 돈을 만들고 싶어서 재테크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이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 말고도 어떤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한번 해보는 게,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도전을 해보는 게 중요하지, 꼭 누군가 돈을 벌었고 그래서 꼭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가장 큰 착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또 투자도 생각해보면 쉬울 수는 있어요. 단 몇 가지 원칙을 조금 지키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원칙이라는 게 이제 어려운 이유는, 뭐 간단한 예로 한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이 다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원칙이 뭐겠어요? 사실 식단 관리하고 운동하고 꾸준히, 그리고 저녁 늦게 먹지 말자. 그러니까 방법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꾸준히 지키는 거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을 못 빼는 거고, 살을 빼더라도 그 이후에 이제 체중을 유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원칙을 지켜서 투자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과 탐욕과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그 원칙이 무너져서 살을 빼고 유지를 못하듯이 내가 벌었던 돈도 유지를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그런 원칙을 지킨다는 게 간단한 원칙이지만 되게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제가 제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목표 수익률을 저는 물어봐요. 그럼 목표 수익률을 얼마나 기대를 하시냐라고 하면, 제가 들으면 뭐 적게 잡으면 30%, 뭐 50%, 100%, 이 정도의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 말을 하는데, 이런 수익률이 얼마나 높은 수익률인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기준을, 한번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투자를 잘해서 성공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워런 버핏이라는 분을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약 평균 수익률이 21%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10년간 지금까지 20% 이상의 수익률을 내서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수익률이 사실 말이 안 되는 수익률이죠. 일반적으로 그런 목표를 잡는다는 게, 일반 초보 투자자들이 시작을 할 때 나는 이 정도의 수익을 낼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처음 골프를 시작을 했는데 US 오픈에서 우승하겠다고 출전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 그게 현실 불가능한 목표를 하고 출전을 하는 거죠. 사실 결과는 뻔한데, 맞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른 얘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기회가 되면 이거를 많이 찾아보시면 재밌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 회사는 94년도에 생긴 헤지펀드고요. 우선 구성원부터 봐야 돼요. 이거를 이제 구성한 사람은 존 메리웨더라는 사람이었는데 되게 유명한 채권 트레이더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서 헤지펀드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 헤지펀드의 구성원들을 한번 볼게요. 한 분은 MIT를 졸업하고 하버드 경영대학원 조교수래요. 그래서 이분이 파트너를 조인을 했고, 엄청난 2명이 있어요. 이 2명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버드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이런 공식을 만들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헤지펀드의 파트너로 참여했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시카고대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 이분도 엄청난 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팀을 한마디로 어벤져스급의 팀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의 뭔가 스트래티지를 만들어서 이제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수익을 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 이 회사는 98년도에 망했는데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연 28%에서 59%의 수익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연 28%에서 59%만 냈는데도 전설적인 헤지펀드였어요. 이때 당시.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98년도에 망했어요. 그럼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목표 수익률이라는 게 그만큼 진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0%라도 엄청 어려운 거예요. 사실 연 10%만으로도 만약에 연 10%씩 5년씩 하면 엄청난 수익률을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을 조금 낮추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망할 수 있는 게 투자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쉽지 않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제 생각을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원칙은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제가 투자를 할 때 우선은 3년 동안 필요 없는 돈을 가지고만 투자를 해요. 그래서 왜 이유는 뭐냐면 어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잖아요. 제가 예상할 수 없는 이벤트들도 있고 제가 선택했던 결정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돈이 저의 인생에 영향이 가면 안 좋잖아요, 사실. 그리고 뭐 금융위기라던가 911 테러라던가 뭐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최악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최악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 나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정도 돈은 다 잃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탐욕을 좀 욕심과 탐욕을 좀 부리려고는 하지 않아요. 다만 저는 사실 리스크를 많이 테이킹하는 편인데 그 이유는 잃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기회를 하겠다라는 좀 생각이 있는 게 조금 사람들보다 좀 틀린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는 투자할 때 정말 잡주 이런 회사는 쳐다보질 않아요. 좋은 기업만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좋은 기업만 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약간 막 급등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거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좋은 기업을 선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잖아요. 좋은 기업은 어떻게 선정하는지를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흔히 말하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부자 되고 싶으면 부자 옆에 있어라. 그러면 저는 한번 궁금했어요. 미국 부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거를 보면 2017년도 세계 최고 부자 순위라는 건데 한번 볼게요. 1위 같은 경우는 이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사장님이시죠. 그리고 2위는 워런 버핏, 3위는 제프 베조스, 그리고 5위는 페이스북.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건 뭐였냐면 결론적으로는 이분들을 보면 검색을 하다 보면 알다시피 한국과 틀리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미국이라는 데는 1세대 부자가 많다는 거예요. 쉽게 그거는 사실 저는 좀 더 몸소 좀 느꼈던 게 좀 많았어요. 그래서 한번 궁금해 찾아봤는데 미국 10대 부자 중에 6명이 창업을 했고요. 50대 부자 중에 창업자 비율은 70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는 과정을 한번 쉽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 맨 처음에 보면 창업을 해요. 그리고 나서 회사를 상장시켜요. 그리고 상장을 시킨 다음에 이 사람들은 주식을 소유를 하고 있어요. 주식 보유. 그 이유는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앞에서 봤던 이런 그 부자 순위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소유 평가 금액을 가지고 주식 평가 금액을 가지고 부자 순위를 매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 회사에 투자를 하면 같이 부자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런 기사들 보면 여러분들도 이런 기사를 봤을 거예요. 잠시만요. 뉴스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빌 게이츠가 24년째 1위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를 한번 볼게요. 그냥 5년치를 한번 그냥 쉽게 볼게요.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으면 빌 게이츠가 그런 뉴스를 보고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한번 관심을 한번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5년 전으로 볼게요. 5년 전에 33불이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그리고 지금까지 가면 보시면 220%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으면 미국 부자들을 보면 제가 말한 것처럼 창업을 하고 주식 상장이 돼서 그걸로 이제 부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기업이 미국에서 1위 기업이고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는 거니까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한테 아까 전에 제가 투자한 회사 중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없잖아요. 그러면 왜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를 하지 않았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2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